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입니다. 오후 10시 지나가고 있고요. 해축팬 360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와 치즈직에서도 라이브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오프닝 토크는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치그레이 이슈가 토트넘 뜯으면서 좀 크긴 한데, 아치그레이 잘 몰라요. 네. 아시는 분? 이브리그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본자입니다. LPM에서 되게 월드 클래스급 네. 유망주라고. 리즈 선수인데,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2부 전문가를 또 보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동근이 형이 목요일 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그때쯤이면 오피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치그레이 얘기는 목요일에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준비한 게 이적설, 뭐 사실 아치그레이보단 조금 아직까지 확정 안 되고 이렇긴 한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버튼의 유스 주장 출신인 앤서니 고든이 리버풀 행을 열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리버풀이 관심이 있어서 산다가 아니고 고든 자체도 열망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에버튼과 리버풀의 그 머지사이드 네. 더비 관계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고든이 에버튼 쪽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은 사실 뉴캐슬 소속의 선수죠. 에버튼 그래서, 팬들이 좋아합니까 고든을? 개 싫어하죠. 진짜 싫어하죠. 네. 지금. 일단 갈 때 좀 많이 안 좋게 가가지고 나갈 뉴캐슬 이적할 때도 좀 잡음이 많았고. 아무래도 돈은 좀 받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리버풀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진짜 총말지도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쪽 더비가 그 막 엄청 죽일 듯한 그 정도는 아니긴 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 그래요? 이게 리버풀 그러니까 지역 마지사이드 더비가 거의 그런가요? 레즈 더비만큼 심하다. 어, 그렇게 오. 알고 있었는데. 노스웨스트. 네, 노스웨스터만큼. 그러니까 제가 뭐 듣기로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쨌든 좋은 부분도 있었긴 했어요. 예를 들어 힐스브로 참석 관련해서 에버튼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네. 뭐 근데 어쨌든 더비니까 치열하죠. 어쨌든 그럼 뭐가 진실이든. 그래서 이제 가디언 보도를 제가 사용을 해 왔는데요. 가디언에 따르면은 리버풀은 이번 주 고든에 관한 논의가 결렬됐음에도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뉴캐슬은 리버풀의 접근을 막지는 않았지만 환사가 딜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협상을 끝냈다. 다만 그럼에도 리버풀이 이번 주말에 그를 영입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로마노도 리버풀과 고든이 여러 차례 좀 얘기를 나눴다 하면서 아직 열려있다. 일단 한 차례 협상은 결렬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열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핵심이 이제 환사랑 관련된 네. 내용인데 네네네. 이제 고든은 일단 리버풀이 가고 싶어. 그렇죠. 근데 이제 뉴캐슬은 환사를 원하니까 리버풀이 이제 약간 바로 환사는 안 돼. 거절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환사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핵심 핵심이 수비수로 키워야 되는데. 키울 선수니까 환사는. 근데 관사가 딜에 포함되길 원하는 게 장부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네. 있을까요? 글쎄 뭐 리버풀의 장부 상황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네네네. 지금까지의 리버풀 이적 흐름을 보면은 장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도 그 PSR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사실상의 선수 간 트레이드 형식으로 계약이 맞아요. 진행되는 경우가 뭐 많잖아요. 첼시도 최근에 뭐 마트센과 오마리 켈리먼이 그런 식으로 이적이 되었고 사실 이번에 토트넘의 아치그레이 영입에도 조 로든이 이제 끼워서 세트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도 사실 첼시한테 그런 계약하지 말라고 약간 주의를 줬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편법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계산을 잘하면은 영입은 나눠서 하고 영입 돈은 나눠서 내고 나눠서 기록하고 판도는 한 번에 기록하고 그래서 약간 그쵸. 기적의 계산법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이런 계약의 초대는 그거 아닙니까? 피아니치와 아르투르? 그렇죠. 옛날에 네. 맞네. 그랬던 것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앤서니 고든은 뭐 콴사 딜과 별개로 리버풀한테 꽤나 필요한 영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윙어 쪽 특히 공격진 쪽에서 좀 누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라의 거치도 확실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루이스 디아스도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윙어 쪽 보강을 어떻게 할지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리버풀이 고든이 필요한 이유는 뭐 알겠고 네. 그거야 뭐 당연히 문제가 없죠. 리버풀은 그냥 영입하면 땡큐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든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뭐 에버튼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리버풀행을 열망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 유다 행동을 또 이제 이게 두 번을 그렇죠.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나가고 싶다 뭐 이 정도긴 하지만 근데 이 거기다가 한 번을 더하면은 이건 거의 에버튼 원정 가면은 바로 이제 뭔가 하나 날라올 것 같거든요. 진짜 뭐 날라오고 돼지머리 네. 옛날 피부 돼지머리 날라오고 근데 뭐 그 정도로 뭐 어쨌든 고든은 에버튼이 좀 중요하게 키우던 선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 보면은 고든의 성격 자체가 약간 조금은 이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들이박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다음에 좀 야망이 큰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아. 국대에서도 이제 나 국대 뛰는 거 너무 좋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좀 국대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 사우스게이트가 안 돼. 이 교체도 얘기는 안 돼. 이따 그렇죠. 2부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이렇게 유로가 진행되고 음. 있는데도 이적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안내를 보내는 건가? 통화 열심히 하나 봐요. 이제 사우스게이트가 약간 꼰대여서 이 새끼 지금 유로 중인데 유로 지금 중인데 감히 이적을 추진해? 이적을 추진해? 안 돼. 앉아 바로. 있어. 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사우스게이트가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근데 어쨌든 뭐 선수단 그럴 관리 수도 잘한다고 있으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싸게가.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든 얘기는.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은 진짜 다음 시즌에 머지사이드를 방문하는 고든의 그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병규 형의 심정도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변경은 고든에 대해 아예 정을 뗀 것 같아요. 뭐 여기 아. 그냥 네. 다른 팀 선수처럼 얘기하던데 뭐 별 생각 없어 네, 보이시는 장점은 거예요. 아, 진짜 뭐고 그럴 뭐 수도 단점은 있겠다. 뭐고 이 얘기만 하던데요. 그냥 강정이 그냥 너는 그냥 남의 자식 이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는 애정에서 비롯된. 애정에서 이제 축구적으로 가면 고든 장점 확실하죠. 그렇죠. 일단 다 지난 모르는 시즌만 해도 리그에서 35경기 10골 11골 10개 도움을 기록했어요. 텐텐을 했기 때문에 뉴캐슬 확실한-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리버풀 가고 머리사이드를 가고 거기서 세레모니까지 바꾸면 골 넣고 그러면 진짜 뭐 아데바요르게 이는 역대급 또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와 잠깐. 갑자기 약간 뭐 회로를 돌려보면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진짜 레전드다. 그래서 진짜 이 고든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엄지성 선수 네네네. 이부 리그 챔피언십의 스완지 시티로 이적이 좀 청실론과 걸렸습니다. 원래는 광주 구단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적들이 성사가 안 되나 했었는데 결국은 좀 합의가 되면서 일단 광주 구단에서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정효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뭐 이제 오피셜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쪽 그러니까 스완지에서 메디컬을 받고 문제가 없다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주전에서 엄지성 선수가 아예 명단 제외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막 고별전이 될 수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냥 뭐 아예 명단에도 안 들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이제 약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좀 맞아요. 거절하는 인터뷰 자체를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고별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무리 좀 이적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피셜이 뜬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독이 명단 제외를 시키고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떠날 선수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뉘앙스를 풍긴 걸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조금 이색적인 그림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광주 자체가 뭐 원래는 이제 엄지성을 지키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가니까 좀 그거를 바랐었는데 뭐 엄지성이 사실 좋은 선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엄지성 선수 계약이 아마 1년 반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후하게 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다. 뭐 결국은 이제 이 결론으로 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선수가 원하니까 뭐 보내주는 그림이 아닌가. 그다음에 사실 수완지가 지금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윙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된다면은 주전 확보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새로 영입이 더 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스완지가 재정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엄지성 선수에게 투자하는 한 10억 조금 넘는 그 돈이 적은 돈은 또 아니라서 아마 어떻게 보면 네. 상당한 거액일 수도 있겠네요. 챔피언십 팀이고 당연히 거기엔 돈도 많이 쓰고 이런 구단도 있지만 네. 또 최근에는 챔피언십 팀도 상황이 또 막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엄지성 선수도 투자를 받은 만큼 만약에 가게 되면은 또 자리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챔피언십에 또 하나의 선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배준호 선수 원래 있었고 맞습니다. 원래 백승호 선수도 있었는데 강등됐고 아쉽게. 네. 그리고 3부 선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랑 같이 이렇게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게 됐으니까 또 거기는 일본 선수도 많아가지고 맞아. 그런 아시아인들이 적응하기엔 막 그렇게 엄청 불가능하거나 어렵진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가 많이 또 도와주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엄지성 선수도 다음 시즌에 진짜 엄청 만약에 오피셜이 뜬다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요즘 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유럽으로 많이 선수들이 맞아요.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주요 리그도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양민혁 선수 이적설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목요일에 저희가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거의 빅팀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건 어디 클럽인지 정말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유망주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건 되게 맞아요. 긍정적인 진짜 현상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도전하는 건 진짜 좋고 뭐 사실 변방 리그나 서령호 선수처럼 그다음에 챔피언십이나 엄지성 선수처럼 이렇게 갔을 때는 막 연봉이 엄청 막 세거나 그렇진 또 않을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연봉을 깎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면 K리그 연봉 수준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전 네, 세계적인 맞습니다.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진짜 이런 선수들의 도전이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또 엄지성 선수는 군 문제가 또 남아 있어서 맞아요.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서령호 선수는 사실 해결이 됐지만 지금 만약에 와일드카드에 발탁되지 못하면 아, 꼼짝없이 군대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 아시안 게임을 노려봐야죠. 네, 원래는 그렇죠. 이제 올림픽을 내심 노리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올림픽도 그렇고 네.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이제 사실 그 이선 자원들이 지금 빡빡하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딱 유럽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 참 존경할 만한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전하는 모든 선수들 저희 진짜 다 응원하고 다음 시즌에 정말 챔피언십에 두 선수가 또 뛰게 될 것 같으니까 네. 챔피언십도 아마 관심 있게 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광고 잠깐 들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광고는 언제와 저희와 함께 해주는 루크아입니다. 그래서 지용이가 한번 광고 네. 읽어주시죠. 네, 루카에도 이제 여러 제품인데 이 월요일 팀은 데이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렌즈는 이제 루카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으로 노란빛의 빛을 띠고 있는 안경인데요. 일단 인공 블루라이트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오, 차단해 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필수적인 빛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게 좀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제 오전, 오후 이런 실내 형광등 되게 사무실에 일하시면서 되게 많이 이제 영향을 받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딱 했을 때 이런 안경을 쓰면은 되게 좀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빛이 강한 실내 그리고 스크린 기기를 볼 때도 네.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야간에 또 운전할 때 또 이렇게 막 라이트 이렇게 많이 비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이제 착용하시면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읽어준 지용이 고생했고요. 그리고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제품들 뜨고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나오니까요. 뭐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도 쓰고 있고 뭐 수원 삼성과 콜라보 제품도 나오고 하니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루크아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드 VPN이죠. 이제 노드 VPN 광고는 예준이가 한번 부탁해요. 네.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드 VPN입니다. 노드 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컨텐츠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어떤 콘텐츠든 원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영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을 있는 동안 축구 중계를 볼 수 없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축구 중계권을 가진 플랫폼은 당연하게도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노드 VPN을 사용하면 해외여행을 가서라도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축메이키 팬들처럼 조금 하드코어한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축구 팬들도 해외 방송사에서 해주는 축구 방송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노드 VPN과 함께 사용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축무위키의 아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VPN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네, 또 맞아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VPN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무역 사무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장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 녹음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저희 DM이나 메일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이미 마이스터 샬레라고 이제 다른 팟캐스트도 여기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을 또 채청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빌리는 공간에 비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1부 저희가 준비한 메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메인 토크는 바로 축구협 회기입니다. 돌고 돌아 또 왔는데 자 이게 참 까도 양파처럼 또 나와. 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최근 사임을 하면서 뭔가 감독이 결정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또 혼란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국대 감독 선임은 막바지가 될 것으로 보였어요, 원래는. 네. 맞아요. 국내 감독이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김도훈 감독 얘기가 그렇죠. 스멀스멀 나오고 다들 뭐 언급은 안 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뭐 결정되나 했는데 갑자기 사임 소식이 주말에 네. 나왔습니다. 28일 날에 스포츠조선 단독으로 이제 기사가 떴었고요. 원래 이제 후임 사령탑을 찾다가 이제 몇 명이야? 한 4-5명 정도 이제 추려졌는데 4명의 후보였다고 알려져 있죠. 정혜성 위원장과 몇몇 인사들은 이제 국내파 감독을 좀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혜성 위원장이 이 첫 번째로 이제 제시마치 감독 네. 추천을 딱 했는데 그게 결렬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한 사람이 국내 감독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내 감독을 좀 원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뭔가 고위 관계자라고 기사에는 표현이 돼 있었는데 아마 뭐 축구협회장 정몽구 회장이겠죠. 이 정도는 네. 이제 사실 임명 처리 안 해도 네. 그래서 고위 관계자와 이제 고위급과 좀 뜻이 맞지 않아서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 이제 어쨌든 28일 날 사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에 나온 좀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제 익명을 요구한 전력강화위원 A에 네. 따르면은 이제 이럴 거면 전력강화위원회를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 더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에 위원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조사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했는데 속된 말로 까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혜성 위원장이 후보를 추려서 추천을 했는데 까였다. 그래서 구한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네.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럴 거면 왜 진짜 이럴 거면은 운영하지 않는 게 정말 이 위원님 말씀대로 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김판곤 지금 네. 말레이시안 감독이 있었을 때는 김판곤 감독한테 위원장한테 다 줬어요 진짜.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협상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건 진짜 어디에서도 안 할 그런 행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일을 그럼 2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 그냥 정혜성 위원장이 알아봤으면 그 사람이 그냥 협상까지 하면은 사실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간단하게 진행되고 일 처리도 되게 빨라질 수 있는 건데 일을 지금 2번씩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의견도 안 맞으니까 계속 부닥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프로세스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클럽 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뭐 스카우터들이 선수들을 조사한 다음에 디렉터가 그 선수를 판별을 해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후보를 추리고 전력강화위원장 아래에서 이제 한 명을 딱 골라서 결제를 올렸는데 싫어 해버리면은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전력강화위원회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힘들게 어렵게 취합을 해서 올린 건데 이게 그냥 당신들 비위에 안 맞는다고 쳐내고 하니까 이렇게 까인다는 워딩을 쓸 정도로 조금은 상처를 받고 답답해한 심정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우리 이제 일반인들의 직장에서는 정말 많이 벌어지는 그렇죠. 사례긴 하거든요. 네. 열심히 이제 하급에서 조사하고 보고서하고 올리면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기 원하는 애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약간 속으로 하는 얘기야. 아 그럴 거면 아, 네가 약간 찾아. PTSD 오신 것 아니, 같은데. 갑자기 작년에 제가 편집장할 때 네. 친구들이 기사를 써오면 마음에 드는 거 올 때까지. 다시 취재하라. 갑자기 미안한 근데 어쨌든 그게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진짜 그러게. 비 맞추기니까. 그분의 기준은 진짜 유명세일까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이슈를 뭐 수개월째 다루고 있으면서 네네네. 막 진짜 사실 한국 대표팀에 절대 안 올 것 같은 이름들이 실제로 기사에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그분의 기준은 유명세. 아니 클리스만을 당하고 또 그러니까 뭘 찾나? 학습 효과가 여기까지. 맞아, 진짜 뭐 오늘 이제 썸네일에도 박혀 있지만 홍명호 감독이 학습 효과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소개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리하고 가야 될 거는 일단은 정혜성 위원장도 나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임을 하긴 했지만, 근데 본인도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사임을 한 거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겠죠. 사실 어떻게든 본인이 여기까지 일을 끌고 왔으면은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황선홍 그 할 때 책임진다며. 그러니까요. 이게 책임지는 건가? 사실 지금 네. 완전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아시안컵 그 아시안컵 떨어져서 올림픽 못 네. 나가고 감독 선임은 표류되고 지금 정혜성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 한 게 없어. 이 뭐 사람 한 진짜 거야? 뭐 한 거야 진짜. 그냥 대행 선임? 그것만 한 거야. 네. 사실 그 책임이라는 워딩도 사실 당시에도 비판이 되게 많았죠. 네, 그렇죠. 전력강화위원장이라는 물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형 말대로 뭐 아시안컵 떨어져서 올림픽 못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모든 시스템이 리셋이 네.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책임을 지고 나갔다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나감으로써 생긴 큰 구멍과 이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프로세스 자체가 뭔가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정혜성 위원장도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거는 그런 정혜성 위원장을 선임한 게 누구고, 선임해놓고 이 사람을 신용 아예 안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으면 그 위의 문제니까. 사실 그거는 사실 뭐 물론 우리가 만약에 정혜성 위원장이 뜻대로 선임을 했으면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정 자체가 이러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 또 홍명보 감독이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센 워딩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워딩을 소개해드리면은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까지 이제 진행했다 전체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면 협회가 과연 얼마나 학습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 라는 워딩을 세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홍명호 감독도 뭐 본인도 이제 협회에 또 있어봤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고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고사한다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제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넣는지 안 하겠다고 왜 자꾸 했는데. 후보군에 왜 자꾸 홍명보 어. 감독 이름을 넣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진짜 홍명보 감독님은 좀 여러모로 좀 많이 네. 힘들겠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래서 주말에 경기를 제일 중요한 경기였어요. 컸잖아요. 네, 그것도. 또 포항과의 또 더비 매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이 얘기가 좀 길게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소속팀 얘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꾸 나랑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맞아요.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멘트를 좀 뽑아보면은 첫 번째 조언을 한 멘트가 홍명보 감독이 지금과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눠서 뽑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점에서 왜 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까지 그다음에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협회가 얼마나 학습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 협회에서 누구도 정혜성 위원장을 서포트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립되신 것 같아 안타깝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가 C마치 협상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그때 마치랑 어느 정도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협상하라고 협회 쪽에 이제 윗선에 넘겼는데 안 나왔죠. 그냥 협상 결렬 돈 문제로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정혜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제시마치를 그렇게 데려 보내준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성과긴 하거든요. 맞아요. 감독 퀄리티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외부의 요인? 내 상사가 잘못 못해서, 내 상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결과가 되다 보니까 억울한 점이 있긴 할 거예요. 아 근데 그림이 진짜 이상하다 뭔가. 약간 우리가 제시마치 모셔왔습니다. 협상해 주시죠 했는데 딱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 됐어. 자 다른 애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다른 애 뭐 다른 외국인 감독 한 3-4명 불렀어. 했는데 돈이 없어 우리. 이런 식으로 다른 애 하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내 감독은 어떻습니까? 국내 감독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뭐 내국인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면 홍명원도 말대로 그냥 그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뭐 내국인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도 그랬고 뭐 누구는 내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 누구는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 그래서 진짜 내 외국인이 주로 좀 키워드가 된 거 같고 우리도 거기에 조금 이제 집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히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뭐 누구든 감독만 잘하면 됐지 뭐 국적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정혜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포트를 못 받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나 협회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혜성 위원장과 협회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호주의 이제 아널드 감독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을 후보로 밀었다 협회 쪽에서.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아니 나는 다른 후보를 추천했는데 왜 이걸 미는 거야 하고 이제 사퇴했다. 이거 완전히 또 클린스만트랑 좀 비슷하게 가는 모양새네. 그리고 이제 이 호주의 아널드 감독 같은 경우는 히딩크 감독이 직접 추천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고. 좋죠. 그렇죠. 뭐 명예 시민권도 명예 있으시잖아요. 시민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레전드인 건 맞지만 사실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 아니 근데 저는 뭐 추천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약간 결제를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니 근데 뭔가 그분한테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 근데 저는 살짝 그쵸.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이게 이 좀 안 좋은 문제가 많은 집단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원래 다른 후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위에서 클린스만 듣고 정몽규가 클린스만이 관심이 있대. 얘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 거고 그리고 그 전에 히딩크 감독이 직접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 그땐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뼛속 깊이 좀 박혀 있는 그런 문화를 알 텐데 본인의 영향력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좀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추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천은 뭐 그다음에 이런 아마 축구협회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여기저기로 많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건 뭐 세상의 이치니까 뭐 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천? 좋은 말로 추천이라고 할게요.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추천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근데 그걸 이제 다루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죠. 저도 약간 그 부분에 좀 더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추천을 할 수는 뭐 예를 들어서 둘이서 골프 치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회장님이 요즘 뭐 좋은 감독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내 후배가 어디 호주에서 감독한다. 얘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툭 던졌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감독이 있구나. 그럼 이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지? 어떤 계약 규모를 원하지? 어떤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 뭔가 선임을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고 그러면 걔로 갑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요 조금 이 졸속 행정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좀 무거운 직책을 맡길 사람을 찾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널드 감독은 지금 호주 대표팀 현역 감독이잖아요. 네, 현직이요. 이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홍명보를 뽑는 거랑 뭐가 이 사람이 클린스만한테 진 그 사람일걸요? 맞네. 클린스만한테 우리가 이겼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이겼어. 맞네. 어쨌든 근데 저는 뭐 그건 그렇다. 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네. 선수 차이가 컸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호주 대표팀 감독이고 그렇죠. 지금 최종 예선 같이 갔어요. 월드컵 최종 예선을 뭐 우리랑 같은 쪽은 다행히 아닙니다. 네, 호주도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빼온다는 거는 좀 네. 상도덕이 근데 사실 뭐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감독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장 홍명보 감독이라던가 약간 왜 딱 남의 걸 뺏어올라 그래? 남의 걸 뺏어오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런 후보들이 많아요. 약간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갖고 자꾸 남의 떡을 탐내는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홍명호 감독도 이에 관해서 이제 협회 운영에 관해서 또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 협회로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위원장 자리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간다. 이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도와야 하는 건 협회 행정 직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감독 추천과 그런 선임 과정에 대한 얘기겠죠. 지금 이 시점에선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협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위원장과 감독이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협회는 바뀌지 않는다. 이 사태가 안타까운 게 뭐 위원장이 일하지 않으면서 서포트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았을 듯하다. 뭐 아까 비슷한 얘기죠. 어떤 생각과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은 토대로는 그렇다. 그래서 뭐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몽규 협회장이나 아니면 여러 고위급도 있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 아래에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실무를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뭐 사실 이건 제가 좀 네. 저도 체육 대학을 다니고 이제 많은 스포츠계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너무 세게 말을 하면 되지만 사실 한번 해주세요. 그런 좀 올바른 신념과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체육계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요. 정상인들이 남기 어려운 네, 사회예요. 정말 이런 체육 협회, 특히 협회나 이런 곳들은 정말 특히 혼이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고위급 진짜 뭐 이사, 뭐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원들 이제 뭐 팀장, 과장 맞아. 이런 직책이 있는 분들도 정말 체육계 오랫동안 좀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사실 사고 자체가 좀 일반인이랑 달라요. 네,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체육대학을 다니면서 좀 경험한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말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홍명보 감독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대단한 거죠. 사실 홍명보 감독님도 평생 축구를 하시면서 살았고 엘리트 체육에 네, 본인이 그 집단에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유연한 생각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급이 바뀌어도 그 아래에 있는 팀장, 과장, 차장, 뭐 이런 대리 이런 분들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분들의 맞아요. 사고도 그 사고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제 새로운 위원장이나 뭐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뭐 회장이나 와서 다 리더가 정책을 뭐가 바꿔야 리더가 정책을 바꿔야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뭔가 이 정몽규 회장을 위시로 한 얘기를 했을 때도 이 회장님이 주변에서 뭔가 쓴소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말에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멀리 함으로써 직원들이나 주변 관계자들도 뭔가 점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남았다는 얘기가 여러 매체라던가 관계자 입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용이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정말 최측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봐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정혜성 위원장의 사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축구협회라는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낱낱이 밝혀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뭐 협회장도 당연히 문제지만 조직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상태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회장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많은 변화가 협회에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게 당장 바뀔 수가 없다. 다음 어차피 지금 정명규 회장 임기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재선도 4선까지도 간다.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4선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는 또 그 1순위 후보에게 감독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대해서 언더롤을 통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대표팀의
한국 감독에 대한 경계는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남건 협회에서 나보다 경험, 경력, 성과가 더 좋은 분을 데려오시면 자연스레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나의 스탠스는 같다. 팬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의지가 없다는 거죠. 네. 뭐 이거는 이제 말이죠, 뭐. 앞에 말은 좀 이제 겸손하신 말인 것 같고 그냥 또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진짜 3-4번 한 것 같아. 네. 이 말. 그래서 좀 홍명보 감독은 이제 좀 그만 네. 그만 도와줍시다. 이 같은 멈춰. 말을 여러 번 하는 건 정말 네.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같은 말은 들어도 빡치는데 네. 내가 같은 말 여러 번 맨정신으로 해야 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소주 먹고 기자회견에도 합법이야 이거.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울산현대에서 2연패 최근에 했었고 네, 지금 네. 클럽 월드컵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진짜 좀 이제는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도 네. 되게 많이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현대 팬들은 뭔 죄야. 자기 감독을 계속 데려간다 만다 하니까 약간 여자친구 계속 데려가는 느낌일 거 아니야. 이미 임자가 있는데 계약 기간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자기 여친한테 고백해. 내 여친이 싫다는데. 계속해. 뭐야 적절한 이게. 이유다, 진짜. 진짜 뭐야 이게. 짜증나. 좀 짜치니까 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혜성 위원장을 사퇴를 했고 그리고 감독 선임도 거의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스포츠조선 쪽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몇몇 전력 강화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머에 따르면은 이런 사퇴한 전력 강화 위원들은 정혜성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감독을 좀 이번에 후보 추천해서 그런 인사들로 좀 밝혀졌죠. 그래서 전력 강화 위원회도 이제 안 나왔다 그래요. 이 일요일에 잠깐 화상으로 소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력 강화 위원회도 이제 좀 깨졌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좀 몇몇 분들이 나갔다. 그래서 위원회 분위기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임생 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을 대신해서 좀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해당 뭐 직책을 전력 강화 위원장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사실상 그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유럽도 간다고 합니다. 현재 이임생 이사님이 기술 총괄 이사잖아요. 네. 이제 기술 총괄 이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대행으로 뭔가 같이 겸직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직책을 주진 않았지만 그냥 대행이에요, 사실상. 네. 이 역할도 좀 해줘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임생 이사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뭐 아놀드, 그다음에 카서스, 그다음에 모라이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국내 감독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유럽으로 간다. 왜냐하면 뭐 카서스도 뭐 유럽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라크 감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뭐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정몽규 회장의 스탠스가 유명세라면은 사실 우리가 언급했던 이 3명으로는 많이 부족하긴 하죠. 누가 유명합니까 여기서? 아, 모라이스 우리나라에서 뭐 전복했으니까 뭐지? 이름은 유명하지 뭐지. 전 국민적으로는 사실 알기 쉽지 않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결국 그 유명한 클린스만 사람을 같은 근데 뭐,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려면 사실 본인이 그 클린스만의 위약금이나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3의 인물은 지금에서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 네. 포체티노? 포체티노? 아, 포체티노만 진짜 인정한다. 진짜 너무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을 하고 포체티노면 인정한다. 씨. 그럴 돈이 리가 없다고 없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또 근데 유명하다고. 유명한 애를 원한대. 국내 감독은 싫다면서 근데 돈은 없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건지. 하라는 거야? 돈을 진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왜 아놀드가 갑자기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선임하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히딩크가 추천한 분이에요. 욕하지 무조건이죠. 마요.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그것도 히딩크라는 유명인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나? 또 방패막이야. 또 개인 뒤에 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정혜성 위원장 나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혜성 위원장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무책임하게 나가버렸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 위원장도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간 게 잘못한 거지만 본질에 집중해서 축구협회
뭐 회장부터 그 아래까지 그런 조직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돼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A매치가 9월이죠. 네. 네. 그러면 최소한 8월에는 이제 선임이 네. 완료가 되어야지 뭔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갈 텐데 그렇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네. 지금 7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이제 또 면접하고 또 이제 후보 추리고 또 추천하고 또 후보 추천해서 넘기면 또 협상하고 이게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구성된 거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빠졌으니까. 몇명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이 얼마나 클린하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모두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앞으로의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임생 이사가 뭐 어떤 분을 만나고 오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을 추천할지는 모르지만 뭐 A를 추천했다고 합시다. 근데 위에서 또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또 리셋이야.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누구 뭐 예를 들어 A다 그럼 자 내가 A를 원하니까 A랑 협상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응. 어떡하냐 이거. 뭐 프로세스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유로를 좀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감독이 개 같으면은 아무리 전력이 세도 이게 그렇죠. 축구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잉글랜드 하는 거 봐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이탈리아 하는 거 똑같은, 보면 네. 진짜 이게 이름값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확실히 지금 선수들은 한국 축구에 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한 듯한 그런 명단인데 평균 전력은 솔직히 역대급 제일 높죠. 진짜 제일 높은데 이 행정이 지금 역대급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선수는 여기 있는데 행정은 여기 있으니까 결국 평균은 똑같아. 결국 이제 평균은 이제 네. 네, 그런 평균값이 똑같으니까 이게 진짜 되게 우리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종 예선 해야 되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월드컵에 나가려면 당연히 이게 맨날 진출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정말 까딱하면은 진짜 그 당연한 수도 있는 올림픽을 거예요. 40년 만에 못 네, 갔잖아요. 올림픽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티켓이 늘어나서 네. 솔직히 누가 해도 어떻게든 갈 거는 그래, 같은데 어떻게게 나갈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32강도 못 갑니다. 네, 우리나라 전력이 지금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전력이 아니라 무조건. 아시아 팀들 그냥 전승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전력인데 그다음에 지금은 또 조편성이 많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음. 강팀들도 많이 없어요. 우리 집에. 맞아요. 지금 뭐 일본도 그나마 우리가 피했고 좀 이란도 피했고 경기할 대상 호주도 선수도 피했고. 피했고 요르단 그래 뭐 아, 그래 무서워. 요르단이 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 무섭긴 하지만 네. 요르단이 제일 우리 조에서 그나마 좀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요르단이 강팀이야. 야 요르단 강팀이야. 결승까지 갔는데 강팀이지. 유례없는 전성기라면서요. 요르단이 강팀이라고 근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근데 어떡해. 거기도 이런 거도 있다고. 공료증이 생겼어. 공료증. 공료증. 공료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또 그다음에 중동 원정 많이 가면 또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축구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디 좀 제발 좀 정상적인 걸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아니 아시안컵 끝난 게 1월 아니에요? 1월? 그렇죠. 6월인가? 그렇죠. 그럼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지금 2024년도 절반이 지났어. 언제야? 네. 1월에 한 1월에 5개월? 네. 4월에서 5개월 정도. 감독이 이렇게 오랜 기간 비운 사례가 있나? 이거 우리나라 없는 말고 것 같은데요. 해외에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대행을 전 2번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그렇죠. 대행 한 번은 봤었는데 그 대행 하는 거. 브라질이 최근에 좀 하지 않았었나? 아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참 물론 이제 뭐 클럽 팀에서 보면 뭐 맨유, 랑닉 뭐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임시로 좀 오래 가는. 네네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클럽 팀이니까 몇 개월 가는 거지. 이건 국대이지 국대 이거 3개월에 한 번 보는데 이게 참. 그러면 이제 해외 감독을 원하시나요? 국내 감독을 원하시나요? 아 근데 이거 우리 아니 진짜 근데 나는 이 지금 상황이면은 네. 누가 일단 빨리 와야 되니까. 아 일단 아 진짜 일단 빨리 와야 저는 돼요. 진짜. 국내 감독은 뭐 국적 뭐 제가 국내 감독을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알맞은 사람이 없어요 후보군. 사실 어. 적임자라고 이거 여겨졌던 떠올랐잖아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거절했으니까. 홍명보 감독은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태호 감독도 이제 재계약했고, 재계약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이제 네.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음. 당연하게도 소속팀 직업이 있으시고. 김도훈 감독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음. 부상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거절하셨죠. 거절하셨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내 그러니까 외국인밖에 없어요 감독에서는- 지금 남은 카드가. 아, 그렇네요. 뭐 지금 와서 뭐 최용수 쓸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임생 이사가 어쨌든 네. 유럽에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또 협상 권한이 있는 건가? 이번에? 없죠. 없죠. 그 아예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기술위원회 협상 권한이 없답니다.
그럼 정몽규 감독 합시다. 그래 네가 해. 네가 하고 그냥 다 책임져. 경질하면 어, 되잖아. 그래. 감독하고 경질하면 되지. 그럼 개꿀이네. 그럼 잘리는 거잖아. 한경기 지면 바로 바로 경질. 잘려. 진짜 좀 우리가 상상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 비판도 계속 많이 해왔고 뭐 잘못됐다 말은 많이 했지만 진짜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위원장 사태는 진짜 예상도 못했어. 저는 제가 7월 1일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유로나 코파 얘기하고 있을 줄 알았지. 저희 물론 했었지만. 3월에 이제 감독 대행 할 때도 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진짜 최근에는 그냥 그래도 감독이 정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 누군가로 정해지겠구나라고 지난주까지 생각했는데 진짜 상황도 반전됐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진짜 이거 할 말도 없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답이 뭔 말을 더 없고 하냐.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더 네. 기다려야 돼. 음. 뭐 1, 2주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뭐 빨리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좀 우리가 지켜보고 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저희가 유로 경기 리뷰, 잉글랜드 경기 리뷰를 들고 왔고 그리고 16강 경기 좀 진행됐고 이제 8강 대진도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2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